갤럽에서 매달 조사하는 우리나라 1년 후 우리나라 향후 경제 전망을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2%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네. 52%는 갤럽에서 8년 전부터 매달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조사를 매달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2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긍정평가가. 지금은 벌써 첫 단추부터 52%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지율을 분석하실 때 우리가 뭐 서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인입니다. 안보, 경제, 인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 그다음 항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인사, 그리고 또 외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G7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인사도 계속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담이 되는 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한 것도 군공황 이전 다 경제와 포함이 되거든요. 울산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4%, NBS에서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준 사안은 어떤 겁니까? 지지율은 과학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3P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P,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외연을 또 큰 폭으로 넓혀놓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도 보수까지도 이 지지율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탄핵 기저연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P는 정책인데 전국민 지원금, 추경안 통과 등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청 등도 반응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입니다. 피플이죠. 그런데 오늘도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 물론 부담이 되는 그런 인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호남을 방문하고 소통을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이 60%대 지지율의 이유로 보입니다. 김의원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뭐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12%포인트 높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2%를 찍고 난 뒤 이후부터 6월 3주차부터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6월 5주차에서는 데드 클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받으면서 내란의 밤까지 한 번도 지지율이 본인의 대선 득표율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62%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갤럽에서 매달 조사하는 우리나라 1년 후 우리나라 향후 경제 전망을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2%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52%는 갤럽에서 8년 전부터 매달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조사를 매달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2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긍정평가가. 지금은 벌써 첫 단추부터 52%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모든 대선 후보가 선거에 나올 때는 본인들이 뭐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경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뭐 60%대로 나왔지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또 크고요. 또 초반부터 너무 높은 지지를 받아도 또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주사님, 방금 이제 김민수 장 말씀대로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이 1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3천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 같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을 분석하실 때 우리가 뭐 서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인입니다. 안보, 경제, 인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 그다음 항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인사, 그리고 또 외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G7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인사도 계속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담이 되는 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한 것도 군공황 이전 다 경제와 포함이 되거든요. 울산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네. 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지율에 평가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NBS에서는 잘했다가 45%, 갤럽에서는 43%를 기록했는데 여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뭐 60%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4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문수 총리 후보자의 지지율은 뭐 40% 정도 나오는 게 저는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인데 40%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비교해 본다면 보수 정권의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지지율이 약 한 30%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약 40%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론은 향후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 임명한 후에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가 그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여론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 총리 적합도 40대 50대에서는 60%대로 압도적인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 판단일 테고요. 현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령대별로 40대, 50대 대체로 대통령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 지지층이죠. 여기서 이제 60%대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3대 지지율에서 앞서면 인사는 관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 60%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여당 40%대, 중도 지지율도 높고요. 그런데 이를 견제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갤럽 조사에서 20%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뭐 조만간 이제 발표할 텐데 MBS 조사를 보면요,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48%의 응답자가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인 지급보다 일괄 지급보다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요. 정부도 보편 지급에서 이제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경청하고 있다, 여론을 네.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논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배 주장님,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로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인사나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또 인사청문 또 인준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특히나 수도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불장이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격이 있고 또 공급이 있고 그리고 조세
세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걸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장에 금융으로 쪼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보다도 더 앞당겨서 강도 높게 실거주하려면 6개월 이내에 살아라 이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정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되더라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책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A, 관심도가 있느냐, 어텐션.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어트랙션, 매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호응도가 높여질 수 있는 애드보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텐션은 주목은 받았는데 어트랙션으로 매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금 빨리 좀 긴급히 이 부분은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고 나면 김영돈 정책실장이 이렇게 모여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은 23%,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나왔는데요. 여야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물론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일종의 이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일종의 승수 현상, 빅토리 이펙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중도입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거둬냈던 41.15에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중도가 떠났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 기반 플러스 중도의 일부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에 중요한 게 P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마지막에 P풀인데 지금 뭔가 민주당에서 사람으로 크게 삐거덕대는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민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를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선장인지 누가 좋다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P풀에서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 낮은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뭐 대구 경북 TK 지지율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부 또 보수 진영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샤이 보수 있어. 우리 샤이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창피해서 얘기 안 할 뿐이야. 그러나 언젠간 등장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 대해서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41%까지 얻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매우 강한 후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정의 파트너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지금 어떤 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재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란 말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TK에서 TK 자민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TK에서만 지지율이 높고 PK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 같은 거를 되게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이 대통령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PK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만일에 TK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속도감 있게 물을 붙인다면 지지율은 또 역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리 샤이 보수들 많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 이건 한시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이 당을 쇄신하고 출구를 빨리 찾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